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산업실 장용진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으로 얼굴 뵙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영상 촬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요즘 KS 인증을 정말 많은 분들이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이로 인해서 저희 한국에너지공단에도 정말 많은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의 주시는 사항 중에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부분을 따로 정리하여 발표 자료를 준비해 봤고요. 2021년에 저희 신재생 산업실에서 진행한 활동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KS 인증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설비 KS 인증제도란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장 심사 및 제품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가 성능과 품질이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한 후 인증서를 발급하고 KS 인증 마크를 부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은 KS 인증 제도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KS 표준, KS 인증 심사 기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말 많은 분께서 전화로 KS 표준이 무엇인가, KS 인증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다음 PPT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써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KS 표준은 제품 시험에 있어서 참고하실 만한 자료가 되겠고요. KS 인증 심사 기준이란 인증 기관에서 만든 자료로서 인증 전체적인 진행에 있어 참고하실 만한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는 저희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총 19가지 품목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KS 표준과 KS 인증 심사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국가기술표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나라 표준 인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는 다음과 같고요. 필요하신 품목에 대한 인증번호를 입력하시고 들어가시면은 이제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확인만 가능하시고 출력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단을 보시면은 인증심사 기준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인증심사 기준 경우에는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출력도 가능하십니다. 그렇다면 케이스 표준을 출력하거나 다운로드 받으려면 어디서 해야 될까요? 케이스 표준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한국표준정보망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한국표준정보망에 들어가셔서 필요하신 표준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료로 구매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도 추가로 확인하실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저희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나온 신재생에너지 설비 케이스 인증 업무 규정이 있습니다. 이 케이스 인증 업무의 규정의 경우에는 저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장심사 시 그리고 인증제도를 참석하실 경우에 확인하실 케이스 Q8003도 있고요. 이 부분도 유료로 구매하셔야 다운로드가 가능하십니다. 네, 두 번째로 많이 문의 주신 거는 최초 인증, 추가 인증에 대해서입니다. 많이 문의 주시는 게 최초 인증이 뭐냐, 추가 인증이 뭐냐를 많이 문의 주시는데요. 최초 인증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신청하신 품목에 대해서 최초로 신청하시는 인증이 되겠습니다.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처음으로는 이제 신청기업에서 저희한테 신청서를 제출해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신청서를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장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공장심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저희가 공장심사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공장 수수료를 입금하신 후에 꼭 인급증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해 주시고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공장심사를 진행한 후에 저희가 공인시험기관에서 제품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품심사가 합격으로 나올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인증위원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인증위원회 진행하면서 저희가 그 제조물 책임보험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인증위원회가 합격한 후에는 저희가 신청기업분들과 계약서를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체결한 후에 이제 인증서가 발급되는 절차가 이제 최초 인증이고요. 추가 인증이란 최초 인증을 한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모델을 신청하고 싶으실 경우에 신청하시는 인증이 되겠습니다. 절차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신청서를 제출해 주신 후 그 수수료를 입금하시고 그 다음에 공인시험기관에 제품심사를 진행한 후 인증서 발급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 이해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어서 제가 예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KSC 8561 결정질 태양전지 모듈로 460W 제품을 최초 인증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480W짜리 결정질 모듈을 인증받고 싶을 경우에는 추가 인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추가로 진행하고 싶으신 모듈이 동일한 KSC8561 표준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번을 보시면 다른 경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SC8561 460W 제품을 최초 인증받은 후 300W짜리 방막전지 모듈을 추가하시고 싶으신 경우가 있으실 건데요. 이 경우에는 최초 인증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방막전지 모듈의 경우에는 KSC856 둘인 다른 품목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W짜리 방막전지 모듈을 인증받고 싶으실 경우에는 856둘로 최초 인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기본 모델, 유사 모델, 시리즈 모델 이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 주신 부분 중에서 하나고요. 저희도 신청할 때 기업분들이 잘못 신청하셔서 보완을 드리는 경우가 정말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정의는 어디 나와 있을까요? 이 정의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인증심사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심사 기준을 확인하시면 기본 모델, 유사 모델, 시리즈 모델에 대해서 정의가 나와 있고요. 이 기준에 따라서 저희는 인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본 모델과 유사 모델, 시리즈 모델이 있을 때 유사 모델을 신청할 경우에는 추가 시험을 진행해야 되는데 어떤 시험을 진행할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인증심사 기준 부속서 A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속서 A에는 각 부품 변경에 따른 시험 항목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접속함의 퓨즈를 바꾸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퓨즈가 바뀔 경우에는 PPT에 따라 8.3 절연 특성 시험, 8.7 온도 상승 시험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부속서 A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부품이 변경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 인증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 문의해 주셔서 논의를 통한 후 시험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서 제가 신청 예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태양광 발전 접속함 KSC8567 20채널짜리 제품으로 최초 인증을 취득하신 후에 16채널, 12채널 접속함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단 이제 채널 수 감소로 인해 퓨즈 수량이나 개폐기 용량이 감소한 것에 한해서입니다. 이 경우에는 앞의 정의에 따라 시리즈 모델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똑같이 태양광 발전 접속함으로 20채널짜리 인증을 받았는데 기업의 여건상 SPD 제조사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앞의 용어 정의에 따라 유사 모델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SPD의 경우에는 전 항목 시험에 해당하는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유사 모델로 신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똑같이 태양광 발전 접속함으로 20채널 인증을 받았는데요. 외암 사이즈가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앞에 부속서 A를 보시면 외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저희 전 항목 재시험 기본 모델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꼭 기본 모델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서류에서 가장 많이 보완이 나오는 부분 5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케이스 인증 신청서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만 기입해 놓은 거고요. 다른 부분도 모두 기입은 하셔야 됩니다. 다만 하단 빨간색 표를 보시면 품목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표준 번호만 입력하신다거나 표준명만 입력하시는 케이스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렇게 하시면은 보완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모든 항목에 대해서 내용을 추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호칭 부분에 꼭 모델명을 저희 홈페이지 신청하신 모델명이랑 동일하게 입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스페이스를 누락하신다거나 특수문자, 다시, 대시 이런 거를 누락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럴 경우에도 똑같이 보완이 나가는 부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케이스 명판입니다. 케이스에서 케이스 명판이랑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들어가야 될 내용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케이스 명판에 들어갈 내용을 어디서 확인하냐면 똑같이 케이스 인증심사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심사 기준에 보면 다음과 같이 총 10가지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신청 기업분들이 가장 많이 누락하시는 부분이 제조 연월일, 제조자의 이름 등을 가장 많이 누락하시는데요. 이 부분도 꼭 놓치지 않고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번 부분에 보면 KSC8567의 표시사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해당 표준에 있는 10.2번 항목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부터 G까지 총 7가지 항목을 입력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서 누락이 발생할 경우에 똑같이 보완이 나간다는 부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증 제품 특징 및 재원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정말 보완을 많이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요. 가 항목부터 바 항목까지 꼭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입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라 부분, 설계도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외함 설계도 그리고 내부 회로에 대한 결선도까지 꼭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설계도면을 넣으실 경우에는 그 길이까지 꼭 입력을 부탁드릴 텐데요. 그 길이는 꼭 가장 외곽부, 가장 튀어나온 부분까지의 길이를 기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요 자재 목록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모델명을 기입하게 되어 있고 규격, 공급업체, 납품업체, 수입자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완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규격 부분입니다. 개폐기를 선정하실 경우에는 1000V에 150A, 1000V에 200A 같이 개폐기 스펙이 존재할 텐데 이 부분을 누락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이제 보완이 나가기 때문에 꼭 개폐기나 퓨즈 등에 대한 주요 스펙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외함 사이즈도 요구를 하는데요. 아까 앞에서 보셨던 인증 특징 및 재원에서 외함 설계도와 꼭 여기에 들어가는 외함 사이즈가 동일하게 입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모델별 사양표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모듈, 인버터에 한해서만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많은 데이터를 누락하시거나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페이지에 변경 부품의 사양을 기입하게 되어 있지만 기입을 안 하시고 제출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에도 저희가 보완이 진행되기 때문에 꼭 입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공장심사 준비 시에 참고하실 자료입니다. 이게 기업분들이 공장심사에 대해서 정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공장심사 준비하시기 전에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될까를 많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KSQ 8003 부분의 이제 부속서 A를 먼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공장심사 시 기업분들을 평가하는 공장심사 보고서가 되겠고요. 총 33가지 항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점검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공장심사를 받으시기 전에 이 33가지 항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평가받으시는지 어떤 내용을 확인하는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 항목마다 비고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비고 부분에 디테일한 부분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비고도 확인하셔서 공장심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케이스 인증 심사 기준입니다. 이 부분이 인증 진행하실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보면은 이제 공정 제조 설비 관리 부분에 보면은 제조 공정에서 기업이 꼭 보유해야 될 핵심 공정 그리고 중간검사 항목에서 필요한 시험 항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꼭 공장심사 전에 인증심사 기준을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로 제조물 책임 보험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케이스 인증서를 발급하기 전에 저희가 제조물 책임보험을 기업분들한테 요청드리는데요. 제조물 책임보험에 대한 내용은 저희 케이스 인증 업무 규정 제47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가입 금액과 제출 시기를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예시를 들어드리면 제조물 책임보험을 가입하셨을 때 만약 태양광 발전용 접속함에 대해 인증을 진행하고 계시다면 대상 품목에는 태양광 발전 접속함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입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대인과 대물에 대해 각각 1억 원 이상씩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대인의 경우에는 1인당 1억, 1사고당 1억으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대물의 경우에도 1사고당 1억 원 이상으로 가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케이스 인증 관련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신재생에너지 산업실에서는 매년 제품 시험 비용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예산 총 3억 원, 그리고 2021년에는 예산 총 4억 8천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동일하게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원 대상은
해당 사업 연도에 KS 인증을 취득한 국내 중소기업, 이거는 제조사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원 내용은 인증을 취득하시고 성능 시험도 완료한 모델에 대해서 저희가 시험 수수료 80% 이내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부마다는 최대 2가지 모델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에는 좀 지원이 어렵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절차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원하실 때는 아래 절차에 따라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실에서 2021년 반부패 활동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021년 저희가 시판품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용 접속함 KSC8567, 태양광 발전용 마이크로 인버터 KSC8560에 대해서 저희가 시판품 조사를 진행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가기술표준원의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시판품 조사가 뭐냐면요, 저희 에너지공단에서 기업분들에게 불시에 방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유하고 계신 재고를 랜덤으로 샘플링을 하고요. 그 샘플링한 제품을 공인 시험 기관에 맡겨서 시험을 진행합니다. 그에 따라서 KS 품질 기준을 미달할 경우에는 저희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불량 제품을 근절하고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저 효율입니다. 저희가 2020년에 표준 개정을 통해서 태양광 발전 모듈 KSC8561에 대해서는 최저 효율제를 진행을 했는데요. 17.5% 이상의 제품만 KS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품질 기준 미달 제품이 이제 판매가 돼서 국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있고요. 저품질 저가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옴부즈만 제도를 저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공장 심사 시 저희 케이스 심사원들이 혹여나 부패할 만한 요지가 있는지를 제3자 전문가에게 판단을 받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을 이제 반영하고 이제 내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도 2번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매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저희 한국에너지공단에 많이 문의 주신 케이스 인증 관련된 질의사항과 저희 2021년의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궁금하신 사항 많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대면으로 뵙고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